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어느덧 3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요. 전두환 씨가 자신의 회고록에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적어 결국 법정에 섰지만 정작 전 씨는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전두환 씨가 직접 광주에 내려와 사살 명령을 내렸다는 전직 미군 정보요원의 증언이 나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던 당시 시민과 학생들을 향해 사격이 이어졌다는 증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두환 씨는 자신의 회고록에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으로 적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한 것입니다. 최근 전직 미군 정보요원과 당시 전 씨의 명령을 받은 보안대 요원이 헬기 사살 등이 모두 사실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중요한 사실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두환 씨 광주에 헬기 타고 내려온 것, 또 도청 앞에 헬기 사격 사건. 전 씨가 민주화 운동이 시작된 지 3일 만인 5월 21일 헬기를 타고 직접 광주로 내려와 1시간 정도 회의를 하고 이후 전남도청 앞 시민들에게 사격이 진행됐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투 시에나 군이 적을 상대로 살상행위를 할 때는 그건 발포가 아닙니다. 그건 사살입니다. 그래서 전두환 씨는 절대 발포 명령을 내린 바가 없습니다. 사살 명령을 내린 거죠. 이들은 전 씨가 헬기를 이용했기 때문에 공군의 비행 계획서가 분명히 남아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군 침투설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편의대가 들어와 광주 시민들을 폭동화시킨 것이라며 과거 전두환 정권에 의해 날조된 공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용장 씨는 이 같은 내용을 직접 보고서로 작성해 미군에도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광주항쟁에 대한 일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조직적으로 고립시켰다는 내용도 밝혀졌습니다. 식수가 고갈되고 외곽으로 나가는 전화선을 전부 차단해버리고 고립화시켜버리고 광주시의 소식을 외부로 전달한 사람은 무조건 사살 명령이 내렸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벌어진 지 어느덧 39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진실들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 항쟁에 대한 역사는 지금부터 다시 써야 합니다. 여태까지 쓰여졌던 그 역사는 옳은 역사가 아닙니다. 잘못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고 지금 저희들이 바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비록 시기는 늦었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혜창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기억하고 보존하는 노력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일 겁니다. 광주와 함께 전남에도 5.18 흔적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전라남도와 도교육청이 5.18을 기억하고 공감대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사 독재를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일어난 5.18 민주화운동. 3일 뒤 광주 시민들은 목포역으로 내려와 참상을 알리고 궐기를 호소했습니다. 전남 각지에서 수만 명이 참여한 이날 집회는 민주화운동 참상이 전남에 알려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이처럼 목포역을 비롯해 지역민과 계엄군이 총격을 벌인 해남 무술제 등 민주화운동의 흔적이 남아있는 사적지 86곳을 발굴하고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도내 5.18 민주화운동 생존자의 목소리와 사진 등을 수집해 자료로 구축하는 사업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민주화운동을 기념할 수 있는 평화공원을 조성하고 특히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는 내년에는 도민이 참여하는 기념 행사도 열기로 했습니다. 5.18의 어떤 전국화 세계에 전남이 나서야지 않냐. 5.18 정신을 크게 키우기 위해서 광주 중심으로 한 5.18 행사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키워하고 전남에서도 여러 가지 5월 단체, 여러 시민단체, 민중들과 함께 전남만의 5.18을 또 가치를 키워가서 이 호남인들의 그런 정신을 키우고. 도교육청도 5.18 민주화 운동을 이해하고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주먹밥 나눠주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군에게 제공된 주먹밥을 먹어보며 그날의 기억을 되새기기 위해서입니다. 교육청은 또 오는 19일까지를 5.18 민주화운동 기념주간으로 정하고 일선 학교에서 관련 행사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기념식과 함께 5.18 퀴즈 대회와 사진 전시회, 글쓰기 대회와 마라톤 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1980년 5월 18일부터 10일 동안의 민주화 운동으로 200여 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다쳤습니다. 5.18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잊지 않기 위한 노력이 전남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환경부가 전남 산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 기업 실명을 발표한 이후 지역에선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감독기관인 전라남도 확인 결과 최근 2년 동안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 적발 건수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봐주기 행정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지역 산단 지도감독 실태 전반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전라남도가 실시한 산단 오염물질 배출 측정 대행업체 점검 현황을 분석한 결과 문제 기업들은 2017년과 2018년 모두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환경부가 지난 4년 동안 235개 기업에서 13,000여 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이 이루어졌다고 발표한 내용과는 상반되는 기록입니다. 해당 없음 이렇게 왔어요. 해당 없음.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해당 없음이라는 게 뭘 뜻하느냐. 지도 점검을 안 했다는 거냐 아니면 했는데도 위반사항이 없었다는 거냐 이제 물었죠. 위반사항이 없었다. 전라남도는 지난 3년여 동안 산단 기업을 대상으로 52차례 지도 점검에 나섰지만 문제 기업을 제대로 적발해내지 못했습니다. 시도지사에게는 측정 결과를 조작한 업체에게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겁니다. 이에 대해 여수 지역 환경단체는 검사기관의 공공성이 반드시 확보돼야 하고 영업 정지보다 강력한 행정처분 권한과 관계기관의 의식 강화가 필수라고 강조합니다. 환경부나 이 지방자치단체 같은 정부기관이 직접 측정을 하도록 해야 이번 사태와 같은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 생각됩니다. 전남 산단에서 13,000여 건의 대기오염물질 조작이 이뤄질 동안 단 한 차례의 처분도 내리지 않은 전라남도. 오염물질 배출 문제를 방관해 기업의 불법을 부추긴 건 아닐지 되짚어봐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노조 간부에 대해 부당한 징계를 앞두고 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포스코 이노조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노조 간부가 폭행 피해를 당하고도 징계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며 사측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서경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업무 시작 전에 사내 집회를 벌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합법적인 집회였는데도 외주 경비업체가 동원돼 공장 입구를 막아섰습니다. 노조 간부인 이우승 씨는 포스코가 경비업체를 동원한 사유를 묻고자 공장 진입을 시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외주 경비업체 직원에게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회사 협력업체, 보안업체 직원한테 제가 실질적으로 폭행을 당해서 전치 2주를 입어서 그 업체는 제 연락도 안 받고 이 일에 대해서 전혀 대화도 안 하고 포스코 광양제철소 경비를 담당하는 외주 경비업체 측은 폭행 사건에 대한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폭행 건에 대해서는 경비 직원이 이 씨에게 직접 사과했는데 사건 이후 이 씨가 두고 보자는 식의 갑질을 했다는 내용으로 포스코 측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만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포스코는 소속 직원이자 노조 간부인 이우승 씨의 폭행 피해에 대해서는 일절 대응하지 않고 있다가 외주 경비업체가 이우승 씨에게 갑질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이 씨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직 2개월이 예고되는데 주장대로라면 폭행 가해자는 두고 애꿎은 피해자부터 문제 삼는 꼴입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내부 인사 방침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서면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우승 씨에 대한 징계는 확정되지 않았고 경비업체와 이 씨 사이 문제는 경비업체 차원에서 해결하는 게 맞다는 입장입니다. 노조는 포스코의 황당한 부당징계 사건에 대해 노조원 전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폭행 피해자 징계 사건으로 포스코와 노조의 갈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개발 분위기 속에 순천에도 대규모 풍력발전시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발전시설 예정지 주민들은 환경 파괴와 건강 피해 등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순천시의회는 발전시설로부터 주민을 보호할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효력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성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시 풍력발전시설 예정지 주민 20여 명이 시의회를 방문했습니다. 올해 들어 순천시에 검토되고 있는 풍력발전시설에 대해 주민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민들은 환경 파괴와 건강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풍력발전시설로부터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는 고향을 지키고 자연 속에서 열심히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결과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는가? 풍력을 나라의 모습 에너지 발전을 위해서 하니까 반대는 할 수 없어요. 모든 환경 때문에 기농을 한 상태예요 지금. 그런데 지역 특성상 절 중간에 있는 소음만 해도 이렇게 울려버리는 그 거리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특성이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는 검증되지 않았지만 향후에 밝혀질 위험성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야 됩니다. 주민들은 풍력발전시설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가운데 하나인 조례를 강화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시의회는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업인 만큼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때로는 사유재산권 침해는 없는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고 때로는 주민들이 고향에 사시면서 정말 고향을 등지게 하는 또 아픔은 없는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의회의 기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행 순천시 발전시설 조례는 주택과 발전시설 사이 거리를 1km로 제한하고 있으며 오는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 풍력발전 개발 허가 신청이 순천시에 접수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A업체는 지난달 19일 승주와 월등, 서면과 향동 지역이 걸쳐진 발항산 인근에 풍력발전기 20기를 설치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만약 순천시 의회가 조례 개정 작업을 서둘렀다면 풍력발전시설은 해당 지역 주민 바람대로 순천시에 들어설 수 없습니다. 풍력발전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등 여러 심사를 거쳐 최종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데 조례가 가장 큰 기준이 됩니다. 생태도시를 표방하며 각종 개발사업 검토 과정에 신중한 모습을 보인 순천시. 하지만 뒤늦은 행정조치로 주민들은 뜻밖의 풍력발전시설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근대사의 흔적이 남아있는 목포 원도심은 문화재 거리 조성과 더불어 도시재생 사업도 함께 추진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손혜원 의원 효과로 올해 초부터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지만 그동안 볼거리나 즐길 거리가 부족하다는 여론도 적지가 않았는데요. 목포시는 일단 빈 공간을 갤러리로 꾸민 뒤 임시 개방하는 형태로 도시재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1897년 목포의 대표 번화가였던 만호동 일대. 일본식 건물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지만 대부분 철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모퉁이에 자리 잡은 일본식 상가 한 곳이 개방된 채 정비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빈집을 갤러리 형태의 휴식 공간으로 꾸며 시민들에게 공개하기로 한 겁니다. 사실 여기 굉장히 많은 좋은 옛날의 그런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건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집들이 굉장히 다 문을 닫아놓고 들어가서 볼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살아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른바 빈집 갤러리 1호점이 될 건물은 과거 일본의 전통 신발인 게다를 판매했던 점포. 이후 사슴 슈퍼로 운영됐지만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생기면서 건물주는 영업을 포기한 채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결국 관광객들은 이런 일본식 건물이 대부분 개인 소유인 탓에 내부를 구경하지 못하고 대부분 발걸음을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군산 같은 경우는 개방 일본식 가옥이 개방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직 그런 게 오픈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좀 많이 아쉬워요. 때문에 목포시는
빈집을 활용한 갤러리 운영을 시작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빈 점포 안에 의자와 테이블을 설치해 휴식 공간을 만들고 상가의 역사가 담긴 사진과 예술작품을 물고기 상자 안에 전시해 볼거리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목포시는 빈집 갤러리 1호점을 한시적으로 개방한 뒤 일본식 가옥을 소유한 주민들의 참여가 더해지면 갤러리 지정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특히 1897 계양문화 거리에 있는 닫혀져 있는 다양한 근대 건축물이 있는데 이러한 건축물을 활용하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고 그중에서 빈집 갤러리 운영이라든지 주차보드 등 다양한 아이디어 사업을 찾아내서 근대 건축물을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때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일 만큼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목포 근대 역사의 거리. 주민 참여로 건물을 개방하는 첫 사례가 도시재생의 또 다른 해법이 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무한 양파뿐 아니라 배추와 무 등 채소의 산지 폐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양념 채소의 경우 가격 회복은 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농산물 수급 조절 실패와 가격 폭락이 산지에서 농산물의 폐기로 이어지고 이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요.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올해 전남 지역에서 생산된 겨울 대파는 12만 4천 톤으로 지난해 11만 6천 톤보다 6.7% 증가했습니다. 겨울 배추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32만 6천 톤이 생산돼 지난해보다 17.2% 늘었습니다. 14일 기준 도매 가격은 겨울 대파가 1kg에 1,337원으로 평균 금액인 1,308원보다 2.2% 올랐습니다. 하지만 겨울 배추는 한 포기에 1,100원으로 2,083원 하던 때에 비하면 47.2% 줄어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산지 폐기도 이미 몇 달 전에 다 진행이 됐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은 좀 저희 품목에서 보면 겨울에서 봄 쪽으로 작황이 좀 옮겨오는 시기라서 시세가 그래도 뭐 지난달보다는 조금 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그나마 날이 풀리면서 가격이 조금은 상승하고 있지만 봄 배추 출하가 시작될 것으로 보여 이마저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다음 달부터 본격 출하 예정인 중만생종 양파와 마늘의 생산 과잉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생산량 급증과 소비 감소로 양념 채소 가격이 오르긴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마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또 정부 대책이고 발표가 될 거라서 이제 정부 대책이 발표되면 또 그때부터 가격이 또 지금 전망이랑 또 다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정부 대책 발표가 먼저 이루어진 이후에 이제 전남도는 월동 채소와 양파 등을 시장 격리했지만 수급 안정에는 부족합니다. 대체작물 개발과 수급 조절 품목 확대 등 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지연되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라남도가 대규모 조직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전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전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전라남도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도 본청 직제를 기존 11국 52과 218팀에서 5과 11팀을 늘려 11국 57과 229팀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한전공대 설립지원부서 신설과 5.18 지원 업무의 공식화, 해양수산기술원을 과학원으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직 개편이 진행될 경우 도 본청 35명과 의회 사무처 20명, 소방본부 461명 등 도 소속 공무원 정원은 기존 5,106명에서 516명 증가한 5,622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는 해양수산부 어촌종합개발 신규 사업 공모에 4곳이 선정돼 321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거점 개발로 추진되는 어촌종합개발 사업은 사업당 100억 원 이하 규모로 진행되며 전남에서는 고흥 등량도와 강진 신전, 완도 충도와 신안 운곡이 선정됐습니다. 교육과 문화, 복지 등 기초생활기반 확충과 특산물 유통 가공시설을 비롯해 테마 체험마을 개발을 통한 어촌관광 육성 등이 추진됩니다. 올해 선정된 4개 사업은 오는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여수시의회 향토유물보존연구회가 지역 유적지 답사에 나섰습니다. 여수시의회 향토유물보존연구회는
이미경 의원을 포함해 5명의 의원이 활동하며 시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주요 유물 상태 확인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 유물이 부족하고 관리 실태가 미흡하다며 개인이 소장하거나 보관하는 유물 발굴을 위한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순천시가 지역 노인을 돌보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순천시는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에 선정돼 앞으로 2년 동안 33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급속한 고령화를 대비해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입원하지 않고 자택에 거주하는 노인과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고 있는 노인 등을 돌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전국에 13곳을 선정했습니다. 강진군이 청년 일자리 카페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강진군은 다음 달 6일까지 지역에 살고 있는 만 39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제과와 제빵, 수제맥주 제조 과정, 관광상품 기획 등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또 참여자들에게 진로 탐색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소규모 그룹 멘토링도 제공됩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신청은 강진 온벗 교육문화 공동체로 문의하면 됩니다. 신안군이 기존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 문제를 주민들이 직접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해결하는 이른바 공감이 가득 2.0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 5천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신안군은 공모 사업 선정으로 임자면의 65세 이상 치매 환자나 중증 장애인에게 돌봄 장비를 지원하고 호흡 센서 등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어르신들의 고독사나 실종 예방은 물론 위급 상황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영암군이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가족사진 무료 촬영을 진행합니다. 영암군은 오는 7월 6일 3호 종합복지회관 3층에서 다문화 가족 25가정을 대상으로 무료 사진 촬영과 인화 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사진 촬영은 오는 31일까지 영암군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광양시가 시민들의 편리한 세금 납부를 위해 시청에 무인 수납기를 설치했습니다. 광양시는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민원인이 꾸준히 늘고 있어 휴대폰 소액 결제와 카드 이용이 가능한 무인 수납기 2대를 설치했다고 전했습니다. 무인 수납기에서 납부할 수 있는 세금은 국세를 제외한 지방세, 세외 수입과 자동차 과태료며 환경 개선 부담금 납부는 하반기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완도군이 신지면 임촌마을을 치매 안심마을로 지정했습니다. 치매 안심마을은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인식 개선과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됩니다. 또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인지 강화 교실, 치매 안심관리사 돌봄 활동 지원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영암군이 상하수도 경영 효율화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영암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19년 지방 상하수도 경영 효율화 공모 사업에 대전광역시 등 5개 지자체와 함께 최종 선정돼 특별교부세 2억 8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암군은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동산마을 등 7개 마을 170명이 지방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어 지하수 고갈과 식순환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1980년 5월 18일 전후로 광주 전남 일원에서 신군부의 집권 음모를 규탄하고 민주주의의 실현을 요구한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 올해로 3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80년대 민주화운동의 밑거름이 된 5.18을 통해 6월 항쟁으로 이어지고 민주주의를 부활하는 데 일조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5.18 광주항쟁의 의미와 남겨진 숙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5.18 민주항쟁이 올해로 3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슴 아픈 역사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어떤 이들은 민주주의의 부활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그럼 우리 지역에서 5.18이 갖는 의미는 어떨까요? 네, 광주 전남의 5.18은
우리 역사에 민주주의를 부활시켰던 그러한 계기였습니다. 5.18을 되돌아보면은 이 노동자, 농민 그리고 도시의 빈민들이 이 군부 독재를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저항했던 그야말로 민주주의에 목말라하는 이 땅의 민중들의 값진 투쟁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추가적으로도 말씀해 주시죠. 네, 광주 5.18 민중항쟁 당시에 시민들의 대동정신 또 민주화를 염원하는 정신이 촛불시민혁명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광주 5.18 정신이 민주화의 정신이다 또 민주화의 성지다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80년대 90년대 진상 5.18 학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투쟁 또 그 과정에서 국가폭력을 드러냈던 이런 과정이 민주화 운동과 그리고 정권 교체까지 같이 이뤄냈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광주 전남의 5.18은 자랑스러운 역사이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정권 교체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는 과정에서 우리가 역사가 왜곡되고 또 심지어는 옛 전남도청을 이제 복원해야 되는 상황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18은 여전히 진행형이고 민주화 또한 진행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한 이제 광주만의 역사라고들 많이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근데 이때 당시에만 해도 광주와 전남이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도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 흔적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많습니다. 당시에 5월 21일 발포가 이루어진 이후에 그 계엄군의 발포 상황을 전남 지역에 알리기 위해서 광주에 계신 시민분들이 전남 지역으로 각자 흩어졌고요. 또 광주 그 소식을 듣고 우리 전남 각 시군에 계신 분들이 그 파출소라든가 무기고를 습격해서 무기를 습득해가지고 확보해서 시민군들에게 전달해주고 또 광주 시민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광주로 들어가기 위해서 곳곳에서 충돌했던 그런 곳이 많습니다. 또 어제 행사가 진행됐던 목포 같은 경우도 28일까지 계속해서 시민군들이 항쟁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전남 또한 곳곳이 항쟁을 했던 사적지로서 의미가 많습니다. 네, 또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강주만의 5.18로 이렇게 전달되고 있는 부분들은 좀 잘못되고 있는 전달이다. 이건 호남, 뭐 전남도 아니고 또 전라북도에서도 5.18 항쟁의 희생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호남 지역의 항쟁이었다 이렇게 좀 확대를 해야 되고 더 크게 보면 이 5.18이 전국화되는 과정 속에서 엄청난 많은 희생을 치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뭐 강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양심 있는 세력들의 항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호남 지역의 항쟁이었다라고 또 정의해 볼 수 있는데요. 네, 특히나 우 위원장께서 이번 도정 질의 때도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셨고 또 그 전부터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8, 90년대를 살아왔던 광주 전남 분들이라면 5.18에 대한 기억들이 다 한 가지씩들은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그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저의 책임이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5.18 진상규명 그리고 학살자 처벌을 위한 싸움에 함께 했었고 또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전두환 노태우가 구속되는 과정들까지 승리의 역사까지 봤습니다만 그 이후에 또 역사가 왜곡되고 또 5.18을 자꾸 짓뭉개려고 하는 보수 세력들의 반격들을 보면서 선출직으로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책임감 이 속에서 이제 제가 할 역할을 찾는 것입니다. 네, 살아있는 역사가 딱 지금 그렇죠. 이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올해는 특히 5.18과 관련해서 유난히 좀 다사다난했습니다. 전두환 씨가 재판 때문에 광주를 방문하기도 했고 또 5.18 관련해서 망언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5.18은 5.18 혁명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5.18의 희생자들은 지금도 고통에 있고요.
또 5.18의 가해자들은 호의호식하고 있습니다. 아직 처벌도, 김형도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자유한국당의 일부 의원들과 자유한국당의 지지자들이 5.18을 겸하고 또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이러한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5.18 39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5.18을 기명하기 위한, 또 5.18을 완성하기 위한 단결과 투쟁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5.18 혁명은 완성되지 않았다. 네, 아직도 우리에겐 그렇습니다. 단결과 투쟁이 네.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화제를 좀 바꿔서 전남도 차원에서 지난 14일 목포 광장역에서 5.18 39주년 맞이 5.18 기념 행사가 열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 같은데 당시 상황은 어떻었습니까? 네, 어제 바로 이제 진행이 됐었습니다. 우리 계시는 문경식 전 의장님께서 잘 준비해 주시고 아마 전남에서 39년 만에 처음 진행됐던 행사인 만큼 상당히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나 어제 그 집체극을 해주셨던 분들이 목포 그리고 영암, 강진, 해남에서 일어났었던 그때 당시의 시민들의 활동들을 그대로 좀 재현해 주셨거든요. 그 과정에서 상당히 감동이 있었고요. 39년 만에 처음 전남에서 한 행사이지만 그만큼 또 뜻깊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행사를 잘 추진해 주신 우리 문경식 위원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행사를 추진하셨던 네. 위원장님께서도 이제 해주실 말씀이 더 있으실 것 네, 같은데요. 39년 만에 처음 전남 행사가 아니고요. 30주년 때 전남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목포를 비롯해서 시군 한 12군데에서 매년 5월 행사를 시군에서 했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에서는 도 차원의 행사가 없어서 안타까워했어 그동안에. 그래서 이제 올해 유난히 이제 이 자유한국당의 망언, 또 폄하 발언, 이런 것들 때문에 분노하고 있던 차에 우리가 시군에 흩어져 있는 또 이 지원을 전남도청에서 강주 행사위원회에다가 예산을 이렇게 전달을 하고 우리 강주 전남의 우리 시군은 강주 행사원에 와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행사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건 좀 모순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전남에서 올해 39주년을 기해서 이렇게 행사를 좀 어렵지만 해내고 40주년부터서는 강주 전남이 자주적으로 5.18을 정신을 계승하고 도민과 함께 행사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39주년 5.18 행사를 어렵지만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럼 5.18 기념 행사를 목포역 광장으로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목포역은 5.18 사적지입니다. 그래서 도청에 좋은 시설과 광장이 있지만 교통도 불편하고 비좁지만 목포역을 택한 것은 역사성을 살리고 목포역에서 시민대책이 또 햇불시 많은 이 토론을 통해서 목포 쪽 전남 지역에 5.18 항쟁을 이끌었던 곳이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어서 목포역을 우리가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네, 상징성 때문에 네, 선택하셨다고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이제 전남도 차원에서 아까 9년 만에 진행된 행사인데 왜 그동안 잘 진행되지 못했던 걸까요? 전남도에서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 오승희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제 김영록 지사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우리가 5.18 왜곡하는 이러한 규탄하는 시국회의를 전남에 조직을 했어요. 5.18 단체와 시민사회 그리고 이제 김영록 지사님, 도의 의장님, 교육감님 명예 대표로 이렇게 하시면서 이런 자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서는 좀 모두가 힘을 모아가지고 완벽하지 않지만
전남에서 자체적인 5.18 39주년 행사를 해보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던 것입니다. 네, 또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생각보다 빨리 행사를 준비했고 짧은 시간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도정질문 4월 달에 끝나고 나서 지사께서 준비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아마 우리 전남이 도 차원에서는 아마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아까 의장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시군 단위에서는 한 예산 한 200~300만 원 정도씩 해서 매년 기념식들을 해왔습니다만은 도가 전체적으로 하지 못했는데요. 그건 아마 관심 부족이고요. 특히 5.18을 하면 전남도청을 우리가 떼낼 수가 없는데 그 전남도청을 우리가 무한으로 2006년에 옮겨오면서 그리고 그 전에 또 광주와 전남이 분리되면서 이 5.18은 광주 거다라고 하는 인식이 암묵적으로 좀 전남 분들한테 있었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전남도 차원에서 전격적으로 기념행사를 진행한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 네, 관심 부족과 이제 또 의지 부족이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럼 이제 역사 왜곡 등 올바른 정신 계승을 위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예정인가요? 지금 지난해 전남도청에서 5.18과 관련된 연구 용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도에 있는 사적지가 몇 곳이 있고 그 사적지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현재는 76곳이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 용역을 통해서 11곳이 더 추가로 좀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이번에 했습니다만 전남도 차원의 기념사업이 없었습니다. 또한 곳곳에 지금 사적지들이 있고 또 뭐 나주라든가 화순 너릿지라든가 그리고 해남의 우슬지라든가 이곳에는 다 또 사망자가 났던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추모비라든가 또 곳곳에 기념하기 위한 5.18을 기념하기 위한 어떤 탑 또는 공원도 현재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념시설도 앞으로 설치를 하면서 후세들이 다시는 이런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자.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광주 전남 시도민의 민주화 정신, 대동 정신을 이어가자라는 이야기들을 앞으로 해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 5.18 민주항쟁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 전남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그럼? 지금 5.18 재단에서 나름 그간의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전남의 사적지 복원이나 사적지 찾기라든지 뭐 이렇게 해왔습니다만은 완벽하지 않다. 그래서 전남도청하고 관계자하고 더 내년 40주년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발굴하고 또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적지 기념비 또 기념할 수 있는 것은 교육적 가치를 상승하기 위한 이런 시설물을 세우고 그래서 아마 40주년을 기해서는 체계가 좀 잡히지 않겠냐. 전남의 5.18 항쟁의 여러 여건들 그리고 또 이 학문적으로도 좀 정리가 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직 긍성한 상태로 이렇게 보존돼 갖고 있어서 이번 39주년을 기해서 새로운 이런 그 5.18 역사를 발굴하고 정리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믿어집니다. 네,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말씀해 추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제 광주는 상당한 기념시설 그리고 기록화 작업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나 전남 쪽에서 항쟁에 참여했던 분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전부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령 예를 들면 목포역 광장에서 함께 했던 분이라 하더라도 그분이 겪었던 것들은 각자 다른 것이죠. 또 그분이 또 다른 어떤 사물을 보는 시각도 있을 거고요. 이게 지금 전남의 한 8군데 시군에서 참여했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각자의 기억을 좀 기록하고 체록해 놓는 역할이 좀 필요하겠다. 그 속에서 혹시 지금 하고 있는 증언 또는 그 역사적인 진실을 규명하는 내용도 같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좋겠다라고 싶습니다. 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고 풀어야 할 숙제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 특별법은 통과가 됐지만 아직 조사위는 출범하지 못해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는? 5.18 혁명 항쟁은 완성되지 않았다. 김명도 되지 않았고 책임자 처벌도 완벽하게 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광주 전남에서 시작으로 더 많은 우리 이 국민들이 5.18 정신에 대한 이 소중함을 깨닫고 양심 있는 국민들이 또 5.18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우리 많은 시민들이 끈질기게 우리가 노력을 하고 투쟁을 통해서 21대 국회에서 완벽하게 이루어낼 수 있는 5.18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저도 100% 동의를 하고요. 5.18 역사를 왜곡한 것은 저는 한편으로는요. 극우 보수 세력들이 꼭 일본이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역사를 왜곡해 놓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반공 이데올로기라든가 이걸 통해서 이제 지역을 고립화시키고 결국에 가서 역사를 부정하고 나중에 이제 재판으로 가는 것이죠. 이 재판으로 가면 이제 유야무야 되는 것이죠. 논쟁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진실 규명이 어렵게 해버리는. 네, 이제 끝으로 5.18 민주화운동 정신계승을 위해서 우리에게 남은 숙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80년대, 90년대에 살아오셨던 분들은 5.18이 무엇인지, 그때의 아픔이 무엇인지, 그때의 상처를 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러나 지금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5.18에 대해서 사실은 교과서로만 배워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수 세력들이 자꾸 역사를 왜곡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후세들에게 교육을 하기 위한 어떤 내용들을 준비를 잘 해야 되고요. 그것이 저는 역사의 현재화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5.18을 준비하시면서 대통령께서 평범한 사람들이 일궈낸 승리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개척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광주의 또 전남의 대동 정신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평범한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힘들을 다시 모아내고 내년 선거도 잘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아직도 진상규명 되지 않고 있습니다. 헬기 사격, 성폭력, 또 발포자가 누가 지시했는지 지금 여러 증언들과 이런 것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완벽하게 밝혀지고 처벌할 사람들은 완벽하게 처벌을 해서 다시는 이 강주 정신이 왜곡되지 않고 폄하되지 않고 또 5.18 항쟁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던 우리 선배 열사들 그리고 지금도 고통 속에 있는 5.18 가족들 이런 분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진실은 반드시 밝히고 책임자는 처벌해야 된다.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진상규명이 꼭 밝혀져서 처벌받을 사람은 처벌을 받고 폄하된 왜곡된 역사는 바로잡아야 하는 게 지금 우리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계엄군의 총칼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계엄군과 끝까지 싸웁시다. 우리는 최후까지 싸울 것입니다. 39년 전 외친 이들의 목소리가 헛되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